2024년 5월 8일, 일본 도쿄도 신주쿠의 고급 타워 아파트 부지에서 정막을 깨는 비명이 울린 것은 새벽 3시 10분 무렵이었습니다. 잠을 자던 사람들은 놀라 창문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거나 직접 비명이 들려온 부지로 가보았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여성과 그 앞에서 여성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남성의 손에 들린 흉기가 그가 그녀를 찔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죠.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도 남성은 현장에서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여성이 끝내 사망하며 혐의가 살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마나부. 51살이었던 그는 25살이었던 피해자 히라사와 어떤 관계였고 무슨 이유로 그녀를 살해했던 것일까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한국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팬클럽 모임에서였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략 2019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무렵 히라사와는 걸즈바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걸즈바는 예쁜 여성 직원이 예쁜 옷을 입고 술을 만들어주며 대화하는 가게를 뜻합니다. 마나부는 그녀가 일하는 걸즈바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와 같은 남성들이 그녀를 자주 찾았기 때문인지 4개월 만에 그녀는 매출 1위를 달성했고 일을 그만둘 때까지 그 순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걸즈바는 단순히 술만 마시는 가게가 아니라 손님에게 다소 로맨틱한 체험을 제공하는 곳이라 이때 마나부는 그녀가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 또한 이를 이용해 그에게 비싼 술을 팔아왔을 것입니다. 가게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 시간당 10만원의 서비스료를 받는 가게에서 그는 몇 시간씩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가 부자여서 그랬던 것일까요? 마나부는 30년 전 지역에서 이름이 알려진 오토바이 드라이버로 당시에는 한 달에 1000만원씩 벌기도 했지만 은퇴 후에는 오토바이 배달을 하며 한 달에 100만원 남짓 벌었다고 합니다. 그는 모아둔 돈으로 자신이 반한 여성의 미소를 보기 위해 혹은 그녀와의 연결고리를 기대하며 걸즈바를 찾았을 것입니다. 헛된 꿈을 품고 말이죠. 2021년 12월, 히라사와는 걸즈바를 그만두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도쿄 우에노에 클럽 샤르메라는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당시 마나부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팔아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축하금으로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마나부는 그녀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히라사와는 그가 가게에 선불로 낸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연인이며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그런 돈을 건넸고 그녀는 그가 단지 손님일 뿐이라며 축하금 및 선불로 돈을 받았고 매번 그가 방문할 때마다 그 돈에서 차감했다는 말이었죠. 일단 무엇이 되었건 그가 그녀에게 1억 원을 건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말에 히라사와는 그가 자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힌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관계는 그렇게 끝났고 이후 그는 그녀의 가게에 출입 금지되었습니다. 히라사와는 2022년에 아키라라는 남성과 결혼했는데 그녀는 그가 허락도 없이 혼인신고를 했고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를 좋아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마나부가 그녀의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무렵 그는 그녀가 가는 곳을 자주 따라다녔습니다. 가게 출입이 금지되자 그랬던 것인데 이 때문에 그녀는 경찰과 상담하여 그해 5월에 접근 금지 명령을 받게 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지 5일 뒤 그는 그녀에게 접근하여 체포됐지만 1년 동안 그녀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며 풀려났습니다. 2023년에 히라사와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가게를 폐업했고 2024년에는 남편이 자신을 도덕적으로 괴롭힌다며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8일 새벽 3시 무렵 신주쿠의 고급 타워 아파트 부지에 잠복해 있던 마나부에 의해 그녀는 살해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도 쓰러져 있던 그녀를 지켜보던 그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그녀를 찾아왔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 중 그녀에게 왜 1억 원이나 주었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는 그녀가 나와 결혼하고 싶다면 돈을 가져와 라고 말하는 바람에 아끼던 차와 오토바이를 팔아 돈을 마련했지만 그 돈을 주자마자 갑자기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분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가 7천만 원의 대출금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생활고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그는 80대인 아버지와 70대 후반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최근 요양원에 들어가신 상황이라 돈이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뜯긴 1억 원도 생각났을 것이고요. 이 사건을 접한 사람 중 일부는 피해자인 히라사와의 죽음을 자업자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그녀가 영업 목적으로 그에게 가짜 연애 감정을 불러일으켜 고액의 돈을 강탈한 뒤 바로 관계를 끊는 상도덕이 없는 짓을 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그녀는 돈을 받고 일주일도 안 되어 그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50대 남성이 착각에 빠져 26살이나 어린 여성에게 속아 돈을 바친 것에 대해 동정하는 이는 거의 없었지만요. 이 사건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그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압박이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를 반면 교사로 삼아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